그녀는 섬마을에 홀로 지내는 50대 과부댁이었다. 낚시를 하러 갔다가 우연히 그녀를 본 그날 이후 내 마음속에는 묘한 변화가 생겼다. 벼랑간 그녀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고 이유도 없이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 허전했다. 아니, 이건 허전함을 넘어선 보고 싶음이었다. 그녀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 설렘은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소년처럼 나를 들뜨게 했다. 밤이 되면 그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어느새 잠을 설치는 일이 잦아졌다. 대체 이게 뭘까? 다가도 결국 다시 그녀를 찾아 섬으로 향했다. 짧은 1박 2일 동안 그녀와의 시간은 나에게 놀라울 만큼 따뜻했다. 그리고 말 한마디, 눈짓 하나까지 그녀는 나와 기막히게 잘 맞았다. 그녀와의 만남이 이렇게 제한적이라 아쉬운 것일까? 아니면 이 섬의 황홀한 풍경이 내 마음을 부추기는 것일까?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내 마음은 그녀를 향해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올랐다. 나는 45살의 건장한 남자다. 서울 근교 위성도시에 살며 혼자 지내는 삶을 즐기고 있다. 아들이 하나 있지만 그는 이혼한 아내가 키우고 있다. 내 삶의 주된 즐거움은 여행, 캠핑, 그리고 낚시다. 경치 좋고 조항 괜찮은 곳이라면 조선팔도 어디든 찾아다녔다. 어쩌면 이런 역마살 낀 성격이 내 결혼 생활을 망친 원인 중 하나일지도 모르겠다. 결혼 생활은 6년이었다. 처음 아내를 봤을 때 그녀는 모델 뺨칠 정도로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키 167cm의 균형 잡힌 몸매, 첫눈에 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열정적으로 구애했고 결국 결혼에 골인했지만 몇 년이 지나자 권태가 찾아왔다. 아내는 지나치게 수동적인 사람이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마음을 나누기 어려운 목석 같은 면이 있었다. 특히나 부부관계에 대해선 너무나도 수동적이라 나랑 전혀 맞지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점차 멀어졌다. 그러다 아내는 내게 2살 연하의 남자가 생겼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내 한량 같은 성격이 그녀에게 부담만 줬다는 것을 깨닫고 깔끔히 이혼해 주었다. 좋은 남자 만나 잘 살아라. 그 말과 함께 나는 홀로 서기를 시작했다. 현재 나는 회사에서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다. 금요일 저녁 퇴근하면 캠핑 준비를 하고 떠나는 것이 나의 주말 루틴이다. 캠핑과 낚시를 위해 세컨드카로 중고 갤로퍼 밴을 500만 원에 장만했다. 이 차는 나의 이동식 별장이자 동반자다. 트렁크에는 취침 도구, 취사 도구, 낚시 용품이 늘 준비되어 있다. 금요일만 되면 출근 전에 낚시복과 먹을거리를 대충 챙겨두고 퇴근 후 바로 길을 나선다. 목적지는 바다든 강이든 경치 좋은 곳이다. 밤새 달려 도착한 그곳에서 나는 세상의 번잡함을 잠시 잊는다. 캠핑은 내게 자유와 즐거움을 선사한다. 혼자 다니는 것을 더 좋아하지만 가끔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떠나기도 한다. 그러나 진짜 재미는 캠핑지에서 처음 만난 낯선 사람들과 나누는 작은 교류다. 서로의 음식을 바꿔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때로는 술 한 잔 기울인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내 숯불에 익힌 삼겹살 한 조각이 누군가의 고등어구이와 교환되는 순간 우리는 잠시나마 친구가 된다. 그런 만남은 늘 즉흥적이고 짧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즐길 수 있다. 캠핑지에서의 사람들은 이상하리만큼 솔직하고 경계심이 없다. 마치 자연의 품에 들어와 모두가 처음으로 돌아간 기분이다. 어두운 하늘 아래 모닥불을 둘러싼 이야기들, 서로의 인생을 잠시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 그것이 내가 캠핑을 사랑하는 이유다. 나의 갤로퍼밴은 이런 순간을 만들어주는 도구다. 다음날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지만 이미 떠나기로 한 계획을 접기엔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남해로 차를 몰고 나섰죠.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남해의 작은 마을에 도착해 낚시가게 사장님께 경치 좋고 낚시하기 좋은 곳을 물었더니 감성돔이 잘 잡히는 작은 섬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육지에서 배로 약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 10여 가구가 사는 자그마한 섬인데 낚시꾼들을 위해 민박도 운영하고 있어 이틀 정도 머물기에 불편함은 없을 거라 하더군요. 늘 캠핑과 낚시를 즐겨왔지만 외딴 섬은 처음이라 설렘과 호기심이 교차했습니다. 감성돔 손맛을 볼 생각에 기대감도 한껏 부풀었고요. 사장님이 소개해준 통통배를 타고 섬에 도착하자마자 좋은 포인트를 찾아
낚시대를 들이우고 텐트를 치며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라면을 끓이려던 찰나 낚시대가 쉴 새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올라온 고기는 제법 큼직했죠. 연달아 3마리나 낚아 올리며 짜릿한 손맛을 느꼈을 때 여기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입질이 뚝 끊기자 라면 2개를 끓이며 소주 1잔을 곁들였습니다. 그때 낚시대를 향한 먼 하늘에 먹구름이 점점 몰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나기겠거니 싶었죠.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지만 우비를 챙겨 입고 낚시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비바람이 몰아치며 잔잔했던 바다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파도는 점점 커졌고 사방으로 몰아치는 강풍에 섬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이건 금방 그칠 비가 아니었던 겁니다. 황급히 낚싯대와 장비를 대충 정리해 가방에 쑤셔 넣고 빗속을 뚫고 마을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를 피할 숙소를 찾고 있었지만 마을의 낚시꾼들로 빈 방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 처지를 안타까워하던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한번 알아봐 줄까? 네. 그럼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비만 피할 수 있으면 돼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내가 연락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바로 전화를 걸었고 진주 엄마, 여기 사정이 딱한 아저씨가 하나 있는데 남는 방 없을까? 라고 물었죠. 있다고? 그럼 내가 데려갈게. 아저씨, 따라오세요. 나는 그 아주머니를 따라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작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30평 남짓의 아담한 집이었고 문을 열고 들어서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나왔습니다. 남는 방 있다고 했지? 그게 방에 보일러도 안 들어오고 반찬거리도 별로 없어서 보일러 안 들어오면 겨울이불 덮고 반찬은 매운탕이라도 끓이면 되지.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비만 피할 수 있으면 돼요. 취사는 걱정하지 마세요. 캠핑 도구도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려운 사람 돕는 거죠. 비 그칠 때까지만 재워줄게요. 주인 아주머니는 결국 수락했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쉬다 가세요. 라고 말하며 방을 안내했습니다.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아주머니라고 답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 집은 여자가 혼자 살고 있는 곳으로 남자 손님을 받지 않는 집이었다는 거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자 방 안은 가구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고 차가운 공기만 돌고 있었습니다. 방이 좀 누추해서 어쩌죠? 주인 아주머니는 다소곳이 말했지만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비만 피할 수 있으면 충분해요. 갑자기 찾아왔는데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내가 그 말을 끝내자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방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비록 방은 썰렁했지만 그곳에서 나는 잠시나마 비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한동안 몸을 뒤척이며 누워있던 나는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리며 문이 열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그녀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다. 찬이 별로 없지만 식사부터 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치장기를 느끼고 있던 나는 벌떡 일어나 밥상을 받아들고 자연스레 물었다. 아주머니도 함께 드세요? 괜찮아요. 저는 제 방에서 혼자 먹을게요. 혼자 드시면 재미없죠. 그냥 여기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되잖아요. 그녀의 손을 잡아당기며 자리에 앉혔다. 어머나, 그래도 이렇게는 좀. 혼자서 뭐하러 밥을 드세요? 이렇게 둘이 같이 먹는 게 더 좋잖아요. 그리고 아주머니도 매일 혼자 드시지 않아요?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고집을 피웠지만 결국 내가 계속 설득하자 마지못해 주방으로 가 밥과 수저를 챙겨왔다. 그리고 더덕주까지 한 병 가져왔다. 손님이 오셨는데 마땅히 대접할 것이 없어서 담근 술이라도 한 잔 드세요. 그녀의 의외의 제안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렇게 어렵게 굴던 그녀가 결국 술까지 대접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술이 한 잔 입에 들자 그녀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지며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다. 혼자 이렇게 다니면 집에서 반대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이혼당했죠. 하하. 어머. 제가 실수를 했네요.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요즘은 이혼이 흔하잖아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그럼 아주머니는 언제부터 혼자 지내셨어요? 남편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혼자 지낸 지 10년 정도 됐어요. 혼자 지내시면 많이 외로우실 것 같아요. 처음엔 그리움도
크고 외로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혼자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남편 살아있을 때 고생도 많았고요. 아, 그래서 그런가요? 네. 다들 저에게 남편 복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지금은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럼 아저씨는 혼자 여행 다니실 때 외롭지 않으세요? 네. 외롭긴 하지만 혼자만의 낭만이 있어요. 그런 걸 즐기는 것 같아요. 술이 조금씩 취해가면서 그녀의 표정은 더욱 부드러워졌고 외진 섬마을에서 살고 있는 사람답지 않게 피부는 고르고 전체적인 스타일도 도시적인 느낌이었다. 한 잔 더 받으세요. 오늘 같은 날 아니면 이런 술을 언제 또 마셔보겠어요. 네. 술은 얼마든지 있으니 마음껏 마시세요. 다만 제 앞에서 술 주정 같은 건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럼 큰일 나요. 알겠어요. 적당히 마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할게요. 폭우가 쏟아지는 낯선 섬에서 낯선 아줌마와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밖을 바라보는 순간 그 분위기는 그야말로 끝내줬습니다. 술은 술술 들어갔고 그녀도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잔이 거듭될수록 점점 더 자연스럽게 술을 따랐죠. 우리는 어느새 서로의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시간은 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요. 새 출발을 원한다는 의미였겠죠. 그녀의 눈빛에는 사랑에 대한 갈증이 묻어나왔습니다. 이야기가 깊어지고 어느새 우리는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죠. 그녀가 먼저 물었습니다. 혼자서 외롭지 않아요? 내가 그럴 때도 있지만 적응은 되죠라고 답하자 그녀는 나를 보며 이렇게 듬직하고 잘생긴 사람이 애인 없다는 게 말이 되냐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점점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아주머니가 제 애인 되어주면 되겠네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죠. 내가? 멀리 떨어져 사는데 애인은 무슨. 하지만 그런 말이 무색하게 둘 사이의 기류는 점점 더 달아올랐습니다. 그럼 제가 싫지는 않다는 건가요?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그냥 웃으며 말을 흐렸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비가 그친 후 우리는 섬을 떠나게 되었고 그녀는 아쉬움에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오실 거죠? 그 순간 나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또 와야죠. 그 이후로 한 달에 두세 번씩 그녀를 찾아갔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우리가 부부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장거리 연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